이야기 듣고 싶은 날 스토리오션. 쫄깃쫄깃 알콩달콩 재미난 이야기 바다의 낚시꾼 BJ 향입니다. 지난번엔 이름이 벨루가였는데 왜 바뀌었지? 네,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푸른 바다의 하얀 돌고래 벨루가가 너무나 되고 싶었는데요. 제가 요즘 어르신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닉네임을 쓰면 잘 모르셔서 그냥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은 벨루가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건져 올린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옛 이야기라 여러 종류의 버전이 있는데요. 어떤 버전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선녀와 나무꾼.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산골짜기에 혼자 살고 있었죠.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가려고 도끼와 낫을 가지러 헛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나무꾼을 보고 놀라 숨는 소리였던 거예요. 나무꾼은 곡식자루에서 나달 한 움큼 집어 쥐한테 뿌려주었습니다. 여러 날 굶었는지 쥐는 도망가지 않고 나달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쥐는 나무꾼의 집에서 나무꾼이 나눠주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쥐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생쥐 녀석이라도 있다가 없으니 쓸쓸하네. 나무꾼은 잠시 얼마간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날도 나무꾼이 여느 날처럼 열심히 나무를 하다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노루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답니다. 나무꾼이 놀라 노루를 나무찜 뒤에 숨기자마자 뒤쫓아온 사냥꾼이 나타나 말했어요. 여기 노루 한 마리 못 봤어? 저쪽으로 막 뛰어가더군요. 나무꾼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태연하게 말하자 사냥꾼은 숨도 돌리지 않고 급히 뒤쫓아갔습니다. 얼마 후 노루가 나와 말했어요. 이 은혜를 꼭 갖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은혜는 무슨, 어서 가봐라. 사냥꾼 눈에 띄지나 말고. 나무꾼은 그럴 필요 없다며 노루에게 어서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노루는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쁜 각시를 구해드릴게요. 저기 저 산봉우리 아래에 가면 맑은 연못 하나가 있답니다. 보름달이 뜨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는데요. 선녀가 벗어놓은 옷을 몰래 감추면 그 선녀와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셋 낳기 전까지는 절대로 선녀한테 날개옷을 내주면 안 된다는 것만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무꾼은 설마하고 들었지만 보름달이 떠오르자 호기심에 연못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늘에서 선녀 셋이 날아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날개옷을 벗어놓고 연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노루의 말대로 얼른 날개옷 하나를 감추고 나서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목욕을 다 끝마친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는데 제일 나이 어린 선녀만 아무리 날개옷을 찾아도 보이지 않자 당황해 했습니다. 이제 더 기다려줄 수가 없구나. 어떡하니? 우린 먼저 간다. 언니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혼자 남은 막내 선녀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수풀에서 나온 나무꾼이 선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꾼이 날개옷을 가져간 걸 안 막내 선녀는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나무꾼은 자기랑 결혼해서 살아주면 옷을 주겠다고 했죠.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선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나무꾼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선녀와의 꿈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나무꾼은 그 사이 아들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선녀 아내가 말했어요. 제 날개 옷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여보. 아내가 간절하게 말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둘이나 낳고 이렇게 정들었는데 별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고이 감춰두었던 옷을 꺼내어 선녀에게 보여주었어요. 한 번만 입어봐도 되겠죠? 선녀는 접혀있는 날개옷을 펼쳐서 입더니 양팔에 두 아이를 얼른 안았어요. 그리고 잘 있으라는 인사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나무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면서 사방 천지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노루를 처음 만났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후 나타난 노루는 나무꾼에게 왜 자기 말을 안 듣고 이 지경이 됐냐며 안타까워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날개옷 사건 이후 이제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두레박을 내려보내 연못에 물을 퍼 올리는데요. 첫째 두레박과 둘째 두레박은 놔두고 세 번째 두레박이 내려오거든 물을 다 쏟아 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에 들어 앉으세요. 그러면 부인과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나무꾼은 연못에 가서 두레박이 내려오길 기다렸어요. 마침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연못물을 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노루가 가르쳐준 대로 세 번째 두레박에 물을 쏟아내고 냉큼 그 안에 들어앉았어요. 두레박이 하늘로 쑥쑥 아득한 높이까지 올라가더니 어딘가 쿵 하고 내려졌어요. 나무꾼이 정신을 차리고 두레박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다!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나무꾼이 올라왔다는 소문이 하늘나라에 쫙 퍼지자 하늘나라는 지상의 인간이 머물 곳이 아니니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선녀의 두 언니와 형부가 더 앞장을 섰어요. 그러자 옥황상제가 나무꾼을 불러들여서 말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한다면 내 사위로 인정해 주지. 먼저 동서들과 실력을 겨뤄보아라. 첫 번째 시합은 두 동서가 숨으면 나무꾼이 찾아내는 숨바꼭질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두 동서가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와서 살짝 귀띔해 주었어요. 닭장 안에 닭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보. 나무꾼이 닭장에 들어가 보니 여러 마리 닭 가운데 횃대에 앉은 두 마리 수탉에 각기 사람의 손톱과 발톱이 비쳐 보였습니다. 형님들, 좋은 집 놔두고 왜 닭장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자 두 동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금세 되돌아왔습니다. 보기보다 꽤 재주가 있구나.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합이야. 옥황상제는 이번에는 신하를 시켜 화를 내오게 했어요. 그러더니 금화살을 하나 재서 있는 힘껏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아주 멀리 날아가 구름 아래 땅으로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저 금 화살을 찾아오너라. 그러면 너를 사위로 인정하겠다. 나무꾼이 어찌할 줄 몰라 걱정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말을 하나 달라고 하세요. 말을 선택하라고 하면요. 백리마, 천리마 다 놔두고 비루 먹은 말을 고르세요. 아내 말대로 나무꾼은 한 구석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비루 먹은 말을 골라 며칠 잘 먹이고 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명마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용마였던 것이에요. 나무꾼은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용마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화살을 찾을지 막막했지요. 인간 세상을 두루 다 다녀보았지만 화살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헤매 다니던 나무꾼이 어느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꾼이 피곤해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마리도 넘는 쥐가 나타나 한꺼번에 달려들더니 나무꾼을 꽁꽁 잡아 묶었어요. 오늘 좋은 사냥감을 잡았어. 그래, 대왕님이 기뻐하시겠다. 어서 끌고 가자. 나무꾼은 쥐 대왕 앞으로 끌려가 꼼짝없이 쥐의 밥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때 쥐 대왕이 나무꾼을 한참 보더니 깜짝 놀라 포박을 풀게 했어요. 그러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뉘십니까? 저를 모르시겠어요? 나무꾼이 유심히 살펴보니 그 쥐는 다름 아니라 예전에 자기 집 헛간에 찾아와 음식을 얻어먹던 바로 그 쥐였습니다. 언제 이곳에 왔는지는 몰라도 쥐의 대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 일로 여기를 오셨습니까? 나무꾼은 그간의 사연을 얘기해주고 하늘나라에서 날린 금화살을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쥐 대왕이 아무 걱정 말라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 천지를 두루 염탐해서 금 화살이 있는 것을 알아내라. 그날부터 수만 마리의 쥐들이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금 화살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왕님, 그 화살은 저 건너 고양이 나라 고양이 왕의 베갯머리에 꽂혀 있습니다. 일이 좀 어렵게 됐구나. 쥐들은 대왕의 지위로 고양이 나라로 들어가 열심히 쥐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 만에 고양이 방구석에 구멍을 낸 다음 쥐 한 마리가 그리로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고양이 왕이 달려들자 쥐는 얼른 구멍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쥐들이 얼굴을 내밀고 숨기를 수백 수천 번이나 하니 고양이 왕은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용감한 쥐 한 마리가 또르르 달려가 고양이 왕의 베갯머리에 꽂힌 금 화살을 쑥 뽑아왔답니다. 쥐 대왕에게서 금 화살을 받아든 나무꾼은 용마에 올라타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뿌듯한 마음에 하늘을 보며 크게 소리쳤어요. 아, 이제 다 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을 뱅글뱅글 돌고 있던 솔개 2마리가 내리닥쳤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이 들고 있는 금 화살을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곧이어 독수리 1마리가 다시 잽싸게 날아들더니 솔개가 물고 있던 금 화살을 빼앗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넋이 나간 채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닥쳤던 개 신세가 되어 하늘나라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이 선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일을 어쩝니까?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무엇을 앞으로 내놓았습니다. 솔개에게 빼앗긴 바로 그 금 화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언니들이 화살을 훔친 것을 제가 다시 찾았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나무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금 화살을 옥황상제에게 바친 나무꾼은 당당히 하늘나라 사위로 인정받아서 예쁜 아내와 귀여운 2 자식을 데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바다의 낚시꾼 BJ 향이었습니다.